박은희입니다.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그 전문가분들의 강연을 듣다 보니까 이 유네스코가 엄청나게 진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번 시간에 포괄적 성교육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혁명 교육, 그리고 포괄적 성교육의 내용, 그리고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해외 학부모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혁명이라는 말을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위키백과에 어떻게 나오냐면, 전통적인 이성 간 일부 일처제의 결혼관계를 벗어난 성관계를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포르노그래피, 혼전 성관계, 동성애, 자의행위, 낙태 합법화와 같은 일들을 포함한다고 돼 있습니다. 소아성애 포함입니다. 2년 전부터 이렇게 학부모들이 피켓 시위를 계속 이제 해왔는데, 12월 14일은 국가교육위원회 앞에 회의장에서 이제 이런 피켓을 들고 학부모들이 피켓 시위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들고 있는 피켓 내용인데, 이제 조영길 변호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신 것입니다. 성혁명이란 동성애 성전환, 유아 및 청소년 성행위, 낙태 등을 법적으로 정당화하고 반대 의견 표시를 혐오 표현으로 금지시키는 성독재 혁명을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괄적 성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누구든지 인터넷 검색하면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은 시립 청소년 성문화센터 들어가시면 자료실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포괄적 성교육 내용 실제 어떤 내용을 가르치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 봤더니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가 제시하는 포괄적 성교육, CSE라고 하죠. 근데 유네스코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신뢰를 하는데, 정말 갈수록 그 내용이 아주 심각한 단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관계부터 시작해서 가치, 권리, 문화, 섹슈얼리티, 젠더 이해 등등 이렇게 8가지 영역으로 돼 있는데요. 이제 그 관계라는 여기에서 보면은 12세에서 15세에게, 그러면 이제 중학생 정도 되죠. HIV,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근거하여 낙인과 차별하는 것은 무례하며 안녕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왼쪽 부분에 있는 것은 제가 작성한 자료가 아니라 그 자료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들어가서 한 거를 캡처한 겁니다. 제가 만들면 또 제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캡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세부터 8세면은 유치원생입니다. 그런데 내부 및 외부 생식기의 중요한 부분 및 기본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9세에서 12세는 청소년, 초등학생이죠. 성기가 질속에 사정하는 성관계의 결과로 임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러분, 나다움 어린이 책 그거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제 5세, 8세면은 또 유치원생인데, 육체적 즐거움과 흥분은 인간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자위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초등생에게 인간이 신체적 접촉, 예를 들면 키스, 만지기, 애무, 성적 접촉을 통해 쾌락을 느끼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다음 또 이제 유치원생에게 사람들은 키스, 포옹, 신체 접촉, 성행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랑과 관심이 굉장히 너무 중요하고 좋은 것인데, 꼭 이런 성행위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등생에게 많은 아이들이 유아, 아동, 청소년기에 자위를 시작함을 알 수 있다. 자위행위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해롭지 않으나 개인적으로 해야 함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초등생에게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 그 핵심 개념 7입니다. 초등생에게 성행위의 시기, 방법, 파트너, 피임법 등 성행위에 관련된 다양한 선택지에 대해 정보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걸 초등생 아이들이 왜 배워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중학생에게 질과 음경이 결합하지 않는 성행위는 의도하지 않은 임신에 대한 위험이 없으며 HIV와 성매개,
감염병 위험을 줄이면서 즐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중학생에게 임신하지 않고 성병 걸리지 않으면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에게 성행위를 하는 것이 즐거워야 하며 자신의 건강 및 복지와 관련한 책임이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등학생에게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 남녀 콘돔, 피임약, 피임 주사, 임플란트, 응급피임법과 같은 효능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응급피임법은 이거는 이제 낙태약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미국의 그 포괄적 성교육 반대 학부모단체가 만든 자료를 이제 A랩에서 그 영상으로 만든 걸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포괄적 성교육에서 학문 성교, 구강 성교가 정상이라고 교육을 합니다.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에 대해 탐구하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또 시각적인 포르노와 글로 쓰여진 포르노에 노출시키고, 그리고 이제 포괄적 성교육이 배우단체인데, 이제 세계적 낙태 클리닉인 플랜터런트후드 가족계획연맹에서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단체는 이제 세계적 낙태 클리닉, 플랜터런트후드, 그리고 또 배우단체 시커스의 창시자 칼드론은 연쇄 소아성애자인 킨제이의 신봉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낙태가 인종적으로 열등한 사람들을 걸러내는 수단이라고 믿었던 마가렛 생어에 창립된 단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 낙태업체가 학교 성교육할 때 10살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성교육 교과서인데요. 왼쪽에 그 책 표지예요. It's perfect normal. 이렇게 돼 있는 책을 10살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녀 간의 성관계 그림이 있고, 또 이제 뭐 동성 간의 성관계 그림, 또 자위 이런 그림이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루지애나주에서는 낙태업체의 학교 성교육 금지법까지 2014년에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먼저 받아봤던 해외 학부모들의 반응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만 이렇게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도 그 장학사들 이렇게 만나고 담당자들 만나보면 굉장히 우리를 막 한심하다는 듯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아, 미국에서 굉장히 하고 있는 교육인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독일의 사진입니다. 학교 내 조기 성애화와 젠더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독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 모두를 위한 데모의 집회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헝가리, 칠레도 조기 성애화 교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07년 부모와 국가의 공동교육 과제를 명시하면서도 성교육 분야에서 부모의 교육 권리에 우선권을 부여했습니다. 2021년 헝가리는 이제 반소아성애법을 통해 동성애자 운동가들이 18세 이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조기 성애화를 교육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동성애 그 운동가들이 우리 아이들을 이제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교육. 그래서 2021년 칠레 헌법재판소도 성교육과 관련해 자녀의 교육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타리오 학부모들 이제 성교육 등교 거부 운동, 그리고 이제 샌디에고 학부모들은 시각적 성교육을 반대한다. 그런데 그 오른쪽에 피켓에 too much, too soon 이렇게 돼 있죠. 너무 많은 걸 가르치고 너무 일찍부터 가르치는 거 반대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학부모 초등학교의 새로운 성교육을 반대한다. 2019년 자료인데 젠더 정체성, 피임, HIV 교육을 이제 반대한다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학부모들의 포괄적 성교육 반대 운동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AB 321 이제 반대한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AB 321 폐지하라. 이 내용을 보면, 그럼 이제 AB 321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AB 329법, 이름은 건강한 청소년법입니다. 이름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2016년도에 통과됐다고 합니다. 공교육에서 결혼, 연애, 기타 삶의 영역에 관해서 교육할 때 모든 성적 지향, 예를 들면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와 모든 성별 정체성, 성전환 등을 인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003년 헤리티지 재단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조기 성관계와 다수의 성적 파트너를 갖는 것이 여성에게 주는 해로운 결과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관계 시작 연령이 빨라질수록 생애 성적 파트너 숫자 증가, 성병에 걸릴 확률 증가, 혼외 임신과 육아 확률 증가, 미혼모 될 확률 증가, 엄마 자녀의 빈곤율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이제 짧은 기간에 이렇게 2번씩이나 오셔서 캘리포니아 포괄적 성교육의 폐해를 알려주셨던 유수연 교육위원님께서 이제 많은 강의를 하셨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그 헬스 유스 액트라는 이름으로 2015년도에 포괄적 성교육이 캘리포니아에서 의무화가 되었고 처음에는 이름이 너무 좋아서 학부모들은 속았다고 합니다. 건강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해서. 그런데 실제 내용과 결과를 보면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는 내용이었고 10대들의 성행위를 옹호하는 내용이었고 윤리 도덕을 상실한 피임위주의 교육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성행동을 부추기고 성폭력 사건이 증가됐다고 폐해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다큐 마지막 경고 2 그 내용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거는 그 영상을 좀 천천히 보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한데 속도가 빠르면 그 아래에 있는 자막을 잘 읽지를 못하는데 그 중에 몇 개만 가져와 봤습니다. 13세의 어린 소녀가 유방 제거술을 받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교가 수업 중에 학생을 비밀리에 데려가 낙태를 돕고 성전환 목적의 정신의학적 약물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아까 이제 민성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된 법들을 이게 영상에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좀 캡처를 해서 자세히 봐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12세 이상의 어린이들이 학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 정체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법안입니다. 2010년도에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모든 공립학교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역사를 교과서에 싣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긍정적으로 가르칠 것을 명시한 법안입니다. 2011년도에는 정상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상담과 치료를 차단한 법안입니다. 2013년도에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성으로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일명 화장실법이 통과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아이들이 원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는 수술을 허락하는 법안입니다. 2020년에는 성전환 수술을 하려는 사람들이 재정적 걱정 없이 수술할 수 있도록 주 정부가 1,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참 기가 막힌 법인데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주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가 타 지역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까지 보장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2018년도에 학부모의 권리를 무시하고 정부가 대신 자녀들의 건강, 안전, 교육, 사회활동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고요. 19년도에 학부모의 동의 없이도 화학적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고 21년도에는 보험에 가입한 아동이 성별 확인 치료를 포함하는 민감한 서비스를 받는 경우 보험회사가 부모에게 통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을 반대 거부하는 부모의 양육권 박탈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법원에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 학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만든 임시보호소로 아이를 분리 조치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그 파괴적인 젠더 광기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 몇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일한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며 성별은 출생 시 지정된다. 부모의 동의 없이는 미성년 자녀에게 새로운 성별과 정체성을 강요당하지 못하도록 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라. 성전환 준비를 위한 아동 몸 부분 절단을 금지하는 법을 의회에 요청하여 미 50개 주 전역에서 통과시킬 것이다. 나이에 상관없이 아동 성전환 개념을 홍보하던 모든 미 연방기관,
프로그램들을 중단하도록 새롭게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정말 이미 시행했던 나라들에서 얼마나 그 나쁜 결과가 나왔으면 이렇게 선거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게 하는 동성애, 성전환, 조기 성행위, 낙태행위 등을 정당화하고 이에 대한 반대조차 금지하는 성혁명과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교육입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그래서 이 교육을 결사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